저는 앞에 이렇게 따로 소개해 주는 게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뉴스킨 사과 박형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그래도 좀 많이 제재가 완화돼서 뉴스킨 사업자들에게도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시 2년 만에, 그쵸? 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뉴스킨 사업의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트레이닝 이런 강의가 있다면, 오늘과 같은 뉴스킨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좀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낯서실 것 같아요. 저도 7년 전에 여기 맨 앞자리에서 뉴스킨 사업 강의를 처음 세미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색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잘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주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건, 또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신다라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뉴스킨을 해야 된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뉴스킨 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제가 7년간 사업하면서 이해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뉴스킨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제 이야기 간단히 좀 드릴게요. 여기 20살 때 제가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재수했어요. 대학교를 바로 못 가가지고 1년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은 가고 싶다, 그냥 단순한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가 이 학교였고요.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남자들은 어디 가죠? 피할 수 없는, 군대를 안 가고 싶었지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는 거면 좀 힘든데 가자. 강철부대 아세요? 요즘 강철부대 많이 보시는데, 이제 거기에 해병대 수색대라고 들어보셨어요? 해병대 수색대를 전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면 빡센 데 가자. 인터넷 쳐봤어요. 어디가 제일 힘든지. 근데 지금 그 강철부대 나오는 특수부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년 이상 하는, 그러니까 직업군인으로 들어가는 그 군대는 자신이 없고, 그렇게 오래 군생활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똑같이 2년 군생활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 해서 제가 이제 간 부대가 이제 해병대였고요. 군대를 전역할 때쯤 되니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바로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군대에서 병장쯤 되면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자격증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영어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군대 선임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희 부대 선임들이 배낭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이런 거를 해외로 나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 나도 언제 나가 보겠냐, 1년 정도는 외국 생활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25살 때 이제 호주로 가게 됐는데, 왼쪽에 24살 때 저 사진 보이세요? 저기 스킨스쿠버 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저거 했어요. 동아리 활동도 뭐 뻔한 것들 있잖아요. 밴드 동아리 무슨 막 이렇게 뻔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스킨스쿠버 동아리는 되게 좀 특별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저 동아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그 동아리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구의 70%가 물인 걸 아냐. 우리는 30% 육지에서만 살고 있는데 70%의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 그래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스킨스쿠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게 됐어요. 제가 그 프리랜서로 이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격증 발급해주고. 자격증 강사까지 땄던 이유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킨스쿠버가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게 직접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제가 직접 발급해줘서 그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그 포인트들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의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1년이지만 혹시 워홀 다녀오실 분 계세요 여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들 가더라고요. 호주, 뭐 캐나다 뭐 많이 가는데 저도 호주 1년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 땅에서만 살던 사람이고 외국에서 제가 이렇게 1년간 경험해볼 그런 기회 없잖아요. 근데 그때 1년간 호주에 살아보면서 야, 세상이 진짜 넓구나. 근데 지금 호주라고 하는 나라 하나만 와봤는데도 우리나라의 그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나라 크기가 80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자연 경관 이런 것도 되게 아름답고 그냥 집 앞에만 나가도 여행 온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제가 호주에서 앞에 6개월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2,400만 원인가를 모았습니다. 앞에 6개월 동안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뒤에 6개월 동안 그 돈을 다 쓰면서 놀자 이게 제 플랜이었습니다. 앞에 6개월은 힘들었겠죠. 돈 모으는 기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뒤에 6개월은 되게 행복했습니다. 자유롭고 돈이 있고 또 시간이 있었고 어느 누구에게 터치받지 않고 혼자 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제가 자유를 만끽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6개월 동안 호주를 누비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비행기 티켓은 끊겨져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올 날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돌아가면 어차피 전 학교 복학해서 그동안 점수 안 나온 거 계절 학기로 그거 다 메꿔야 되고 영어 점수 맞추고 취업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또 이제 직장 들어갈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또 뻔히 보이니까 와, 나의 이 행복은 여기서 끝이구나. 앞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자유롭게 외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사는 삶이 앞으로 언제 나한테 또 올까 이런 막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암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 복학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복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과생이거든요. 이과생들이 하는 공부가 뻔하잖아요. 맨날 그 실생활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 문제 풀고 이런 머리 쓰는 공부를 하는데 이 결국은 제가 호주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직장 취업의 목적으로 학교 공부를 해왔다면 취업한 선배들의 모습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과연 저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기준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저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는 그런 선배들, 그냥 가족들, 뭐 저희 부모님 뭐 다 이렇게 주변을 봐도 20대 뭐 빠르면 20대, 30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최소한 50대, 60대 다 될 때까지 30년 가까이를 그 직장이란 곳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반복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 삶을 행복해 산다라기보다는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건데 행복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기간에 뉴스킨을 알게 됐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가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이야기해 줬었는데요. 저는 뉴스킨이라는 단어를 태어나 처음 들어봤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용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그래도 타이밍이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었어요. 들어보고 별로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뭐 큰 뭐 이렇게 갈등이나 뭐 이렇게 막 밀어내고 그러진 않았고 그냥 편하게 와서 들어보고 판단해보자.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잘했던 게 뭐냐면 한 번 듣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한 번 듣고 그냥 감정대로 판단하지 말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이유가 있을 때, 명확할 때 시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이다. 이런 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한테 뉴스킨 사업을 하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부담스럽다.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대신 내가 이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정확히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 자료든 뭐 정보든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 장소에서 돌아가는 그 세미나 11시, 2시, 뭐 저녁 8시 이렇게 세미나가 돌아가는데 그 세미나 표를 주더라고요. 듣고 싶을 때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리고 책을 몇 권 또 추천해줬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이런 강의들이 녹화돼서 올라가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개씩 추천해주면서 제가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꼬치꼬치 이 캐 물으면서 따져가면서 막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두세 달 정도 이 사업을 알아보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났냐면, 첫 번째, 자신이 없다. 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내가 이거를 해낼 수만 있다면, 호주에서 살았던 그 뒤에 6개월 있죠. 그런 삶을 평생 살 수 있겠다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제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사고의 흐름이 이제 전개가 돼서 이 사업을 내가 성공만 한다면 그런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좀 그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26살 말부터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34살입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월급 생활자들은? 여러분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사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오피스 콘도 혹은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그 반만쯤 모으면 반만 일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모아는. 그리고 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대로.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되니까 1억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000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해보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 자체는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거는. 자, 여기서 김승호 회장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목적이 뭔가요? 5억을 모아라? 가 아니라 결국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5억을 만들면 2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5억, 여러분 5억짜리 오피스 콘도 갖고 있으면 200이 나옵니까? 택도 없습니다. 지금 5억에 100만 원이 나올까 말까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부자란 어떤 구조를 만드는, 내가 일을 하는 거 상관없이 계속 들어오는 소득 구조를 만든다면 그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영상 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의 소비 수준을 유지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다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5억을 모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5억을 모으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줬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5억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1억부터 모으면 된다. 1억을 어떻게 보면 1,000만 원부터 모으면 된다. 돈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누군지 아세요? 네, 켈리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을 통해 돈을 안 벌어도 자본소득을 통해 내가 쓰는 지출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리고 그 돈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면 부자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확인하고 이자로만 살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돈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켈리는 지금 켈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고, 소비 유지를 위한 모든 소비는 시스템으로 또는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을 다 쓰지 않고 그 돈은 자산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러우세요? 네.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 비슷한 대답이 나와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시간도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나중에 내 부모님, 자녀에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식, 부모가 되고 싶고, 뭐 여행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난 죽어도 싫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내가 방법을 모르고 또 그런 도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뉴스킨 사업이 그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앞에 두 강사님의 강의 스피치 내용이 결국은 부자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노동력을 들여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즉 내가 시간당 페이가 얼마인가, 한 달 일을 300번이냐 500번이냐, 하루에 8시간 일하냐 5시간 일하냐,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구조인지 몰라도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돈이 어딘가에서 계속 나오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부자의 출발선에 그 사람이 섰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 10억을 갖고 100억을 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계속 자동으로 들어오는 어떤 돈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시간당 나의 그 스펙을 올려가지고 저 사람이 시간당 10,000원 받을 때 나 시간당 50,000원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 이런 생각 해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 좋은 컨텐츠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좀 눈과 귀만 열면 이런 부자들의 생각이나 마인드나 이런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저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돼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 그런 분 없잖아요. 물론 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너무 보람차고 좋을 수 있지만 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저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라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 분들, 20대 분들, 젊은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앞으로의 좀 그 본인의 인생 플랜이나 또 이런 자본 그 금융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일주일이에요. 이 빨간색 시간 무슨 시간인 거죠? 일하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는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 동안 내가 뭐 자유롭게 평일 오후에 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없는 이유가 뭐죠? 이 시간만큼은 남에게 고용되어져 있는, 즉 통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실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아 24시간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24시간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통제 안에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지고, 이 고용된 시간만큼은 이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 그 외의 시간일 텐데,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빨간색이 너무 적대. 제가 직장 안 다녀봤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토요일도 밥 먹듯이 불려가고, 필요할 땐 주말에도 집에서도 막 재택을 해야 되고, 막 야근도 막 시키는데, 이거 지금 제가 6시 칼퇴근으로 끊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 빨간색 시간은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노동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돈을 시스템으로 벌고,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막 살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24시간을 내 통제 안에서 살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안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저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죠. 네. 자, 여러분, 돈은 단순히 번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이, 제가 오늘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하고 있지만 뉴스킨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 일단 제가 이 사분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여러분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그 부자 아빠 시리즈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도 뉴스킨 하고 뉴스킨 사업을 배우면서 처음 들어본 내용이었는데, 아는 사람들은 또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뭐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그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이 4분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일단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5만 가지의 직업이 있지만 이 4개 안으로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4개 안에서 나의 직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른쪽 아래는 이제 투자가입니다. 전문 투자가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직장인의 3분의 2가 주식 코인을 한대요. 그 사람들 다 여기에요? 아니, 예, 이 전문 투자.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도박이에요, 그거는. 카지노입니다. 오늘 돈 넣어놓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고, 그 돈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내 심리 상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분들도 많고, 운에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3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30억 자산이 있는 사람이요, 30억의 돈이 있는 사람이 연 10% 수익률만 올려도, 연봉이 3억입니다. 그죠? 네, 못 따라간다, 평범한 사람이. 네, 10년 동안 벌 돈을 1억을 1년에 벌어버려요. 일 안 하고, 뭘로 버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3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뺄게요. 그럼 3가지가 남죠? 자, 이 3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팔아야만 돈 버는 거 아세요? 판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꾸만 세일즈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는 뭘 팔아요? 본인의 의술을 팝니다. 누구에게? 자, 그럼 환자가 그 의사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없으면 의사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팔 게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정보를 팔 수도 있고 지식을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고 제품을 팔 수도 있고 무언가를 결국은 내가 팔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돈을 버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팔긴 파는데 이 3가지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자영업 전문 직종의 영역. 의사, 변호사 다 여기 들어가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업직에 있는 분들 다 여기 속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팔긴 파는데 어떻게 팔아요? 직접 팔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영역이에요. 자영업을 해서 내 가게 문이 열리지 않고 손님이 오지 않으면 돈을 못 벌죠? 네, 내 카페를 운영한다. 내 카페에서 직접 커피가 손님들한테 팔려 나가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 왼쪽 아래는 직접 팔아서 돈을 버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파냐? 직접 팔지 않아요. 뭘로 팔아요? 시스템을 갖고 팝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자영업 전문직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업가의 차이는 쉽게 얘기해서 직접 파느냐, 시스템을 갖고 파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요리사의 사업가예요. 사업가죠. 백종원이 사업가인 이유는 결국은 백종원도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에서 음식이 팔려 나가야 돈 벌죠. 근데 백종원이 직접 팔아요? 아니요.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2,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통해서 팔려 나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미 다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백종원 일 안 해도 돈 벌까요? 당연하죠. 백종원 일 하지 않아도 이 앞에 있는 백다방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커피를 먹고 있고 그 소비의 일부분은 다 백종원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시스템으로 판매하는. 그럼 백종원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고 또 시스템의 종류도 많겠지만 중요한 건 나의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가 돈을 쓰고 근데 그게 내가 빠져도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럼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자, 사업에 대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자 왼쪽 위에 봉급생활자 직장인이죠. 직장인 포지션은 뭐냐면 얘의 부속품입니다. 사업가의. 사업가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돌리는 부속품 중에 한 명으로 사람을 쓰고 그 사람한테 월급 준다. 이 사람이 봉급생활자. 여러분 부속품이라는 건 갈아 낄 수가 있는 거죠. 필요가 없으면 빼고 딴 걸로 갈아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또 운명이라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속품이 되어줌으로써 월급 받는 사람들이 바로 왼쪽의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지금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삶이 가능하고 어떤 라이프를 누릴 수가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영역을 우린 노동수입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수입은 노동을 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즉 노동을 안 하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수입을 직접 맞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함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왼쪽 구조가 그래요. 자, 수입이 일회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일하면 오늘치 돈 받을 수 있어요. 내일부터 일 안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 왼쪽의 영역을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직장, 안정적인 직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생각인데 저는 안정적으로 가난한 영역이 이 왼쪽 영역이라 생각하고요.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이 이제 왼쪽에 속해 있는데 이 왼쪽의 영역 안에서도요. 이 오른쪽을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 아세요? 주급이 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아예 차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한 달 일하면 그냥 건물 한 채씩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지금 그 사람이 냉정하게는 왼쪽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른쪽을 그냥 자유롭게 넘나든다고 봐도 전혀 무방한 그런 사람들은 저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정리된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영역은요, 시스템 수입입니다. 수입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또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수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평생 대대손손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명 중에 5명 미만, 5% 미만의 사람이 이 오른쪽 영역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다면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오른쪽 가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러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고, 막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고 있죠. 어디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왼쪽입니다. 근데 그 왼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어떤 삶을 원해야 되냐면 왼쪽에서의 삶을 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원하는 건 오른쪽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한 가지, 본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제주도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제주도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는 느낌? 열심히 하고 있죠. 뭔가를. 맨날 땀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고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제주도, 자전거는 제주도를 갈 수가 구조적으로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목적지를 제주도에서 옆 동네로 바꾸든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동네로 바꾸든가, 아니면 뭘 바꾸든가, 도구를 자전거에서 비행기로 바꾸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제주도를 원하고, 저 먼 미국 땅을 원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도구가 자전거 자동차다. 그럼 중요한 거는 그 도구로는 거길 갈 수 없다라는 걸 그 사람이 아는 시점이 이제 멘탈이 나가는 시점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빨리 알고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목표를 낮추든가, 아니면 도구를 바꾸든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많은 저희 어르신들 보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식들 키우고 막 이렇게 살다가 자식들 결혼시키고 다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남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지? 막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막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지 못했을 때 그런 좀 허무함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뉴스킨 사업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요. 이게 단순히 쉬운가 어려운가 혹은 내 적성에 맞나 그렇지 않나를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쉬우면 무조건 해요? 쉬운데 필요가 없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워도 내가 해야만 하는 거면요. 또 극복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뉴스킨 사업은 유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무언가를 팔아야 돈 법니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뉴스킨 본사에서 나오는 뉴스킨 제품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제품이 팔려 나가야 우린 돈을 법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직접 파냐 시스템으로 파냐가 있다 그랬잖아요. 직접 팔면 영업이고 시스템으로 팔면 사업이 되어지는데 그럼 뉴스킨이 영업이냐 사업이냐를 구분짓는 키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이 사업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영업 같을 수 있어요. 결국 뉴스킨 제품을 방문 판매처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뉴스킨이
왜 비즈니스인지가 좀 이해가 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뉴스킨은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통은요, 여러분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 제품이 넘어가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굉장히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이 화장품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넘어올 때까지 몇 단계 유통이 거쳐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의 뭐 100단계 가까운 유통 과정 겪어서 우리 손으로 들어오는 거 아세요? 중간에 이 유통 단계에서 다 유통 마진 남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격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자가 10,000원에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중간에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광고비,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뭐 샘플비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이 소비자 가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요, 유통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또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1970년대 이때 있었어요?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죠? 이런 거 없었는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유통 채널이 생겨나면서 같은 제품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동네 그 구멍가게 사는 거랑 이마트 홈플러스 사는 거랑 뭐가 더 싸요? 이유는요? 유통 단계가 앞에 있어요. 공장에서 바로 사면 더 싸겠죠.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사는 게 왜 더 쌀 수 있나요? 유통 단계를 막 거쳐서 소비자 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생산자, 소비자를 택배로 직거래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중간에 그 비용을 좀 제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유통 다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대에 어떤 연예인 써서 광고 한 번 더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져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광고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화장품 회사는요, 1년에 광고비에만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광고비를 쓴대요. 예. 남으니까 그렇게 쓰겠죠, 또.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광고비가 결국은 누구 부담이에요, 다? 결국 다 소비자 부담이라는 걸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광고 믿으세요?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면 저 제품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오히려 와, 저 사람을 쓸 정도면 저 돈을 얼마나 줬을까 저 사람한테. 그 돈 다 결국 내가 내고 있는 거야.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써본 사람들의 후기나 뭐 댓글, 입소문 이런 거를 믿지 뭐 유명 연예인 광고 이런 거를 믿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많은 기업들이 막 인플루언서들 막 셀럽들, 막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 그런 일반인들을 통해서 광고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굉장히 적게 주면서도 협찬 몇 개 좀 해주면서도 그 사람을 통한 또 이 기대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근데 여러분 이런 TV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이런 게 과도기가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 과도기 모르겠어요. 그냥 직접 옷을 사는데 당연히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입어보고 골라서 사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옷을 사? 그러니까 그 딱 과도기 넘어가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갖다 주는데 난 돈을 누구한테 주고 잘못 오면 안 맞으면 그러니까 반품하면 되지. 지금은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난 내가 직접 가서 살 거야. 보고 살 거야. 그게 더 믿음직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뭐 나이 있으신 분들도 인터넷으로 뭐 쿠팡으로 이렇게 물건 주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변화에는 항상 이 과도기라는 게 있고 또 그게 익숙해지는 시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과도기가 있지만 지금은 좀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이제 우수하고 또 사업도 잘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 유통 과정이 직거래입니다. 일단 뉴스킨 본사의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택배로 쏘기 때문이죠. 유통 과정이 직거래인데요 광고를 안 해요. 뉴스킨 TV에 광고하는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연예인 써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 유통비를 뺐어요. 뉴스킨 화장품 샘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샘플비 이런 거 다 뺍니다. 다 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생산 원가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뉴스킨 제품 중에 10만 원짜리 제품이랑 백화점 10만 원짜리 제품이랑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원가 자체가 10배가 넘게 차요, 실제로. 그 이유는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건 대학에서도 배우는 이론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좋은 제품,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자, 이 오른쪽에 근데 보시면 위에 두 유통은 기업 주도형 유통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통을 기업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요.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라고 해서 유통의 판권을 소비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판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비자는 그냥 소비하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에게 판권을 줘서 당신이 뉴스킨 제품을 쓰기만 해도 좋지만 쓰고 당신으로부터 유통망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당신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당신으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 매출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누가 광고한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뉴스킨 본사에서는 그 매출의 일부분을 나에게 광고비를 대신 주겠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 이론입니다. 실제 뉴스킨 안에는요. 뉴스킨 제품 쓰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을 조금씩 구축해보면서 부수입 정도 벌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유통망의 사이즈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뉴스킨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나를 통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들을 확장시켜서 이 네트를 확장시켜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달에 1억 이상의 수입을 보는 사람도 뉴스킨에 많이 있어요. 이건 본인 선택입니다. 내 뉴스킨으로 한 300만 원 벌 것인지 한 핸드폰 요금 낼 정도 10만 원 정도를 벌 것인지 내가 한 달에 진짜 1000만 원 1억 이상의 이 고수익을 목표로 갈 것인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가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샤넬에 들어가서 샤넬 화장품을 판매할래? 그럼 판매하는 직원으로 고용돼가지고 월급 받고 혹은 뭐 수당 받고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소비자 개개인에게 다 판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1인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좀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죄송해요. 졸리시죠? 아니 제가 목소리가 이게 깔리잖아요. 말도 느리고 저도 알아요. 저도 제 강의를 가끔씩 들어보는데 답답해서 1.5배로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졸리신 분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이거 김미경 아세요? 이 김미경 강사가요. 실제로 뉴스킨에 와서 뉴스킨 사업자들 앞에서 강의를 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생명이 냉장고를 만들었어. 그럼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대리점에 갖다 주고 백화점에 갖다 줘. 그래서 공신력 있는 중간 거래자가 이 제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돈을 내고 거기서 샀죠.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대리점이 물건을 딱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몰 인플루언서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그 제품을 각자 링크를 걸어서 막 팝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 냉장고를 팔았어. 그럼 어때요? 그 링크를 타러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물류창고에서 제품은 고객한테 가고 그 링크를 따라온 나에게 수익이 입금되죠. 너무 웃기죠?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업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간 사람들이죠. 개인이 개인에게 사고 파는 세상, 뉴스킨 스타일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일반 모든 제품에 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가는 인디펜던트 워커시네요. 축하합니다. 일단. 축하한데요. 아니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한 불과 7년 전만 해도요. SNS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뉴스킨 똑같았거든요. 뉴스킨은 35년 거의 뉴스킨 지금 미국에서 이 뉴스킨 시작된 게 40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 뉴스킨 똑같았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나 이제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뉴스킨의 이 사업 방식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지고 당연한 사업 방식이 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뉴스킨 변하지 않았지만 초창기 때 사업하셨던 분들은 미래를 본 거죠.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런 일을 나서. 근데 이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졌을 때 내가 무언가를 시작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빨리 볼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불과 7년밖에 사업 안 했지만 이 7년 안에서도 뉴스킨 사업에 대한 이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게 그리고 뉴스킨 스타일의 이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한 그런 수많은 회사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중요한 건 그쵸?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국어사전 쳐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없애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이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요런 비즈니스 구조를 띠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띠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요.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섞어놓은 구조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지만 정확히 좀 분석을 해보면 와, 이 사업이 플랫폼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동시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플랫폼 사업은 좀 익숙하세요?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한번 볼게요. 자, 배달의 민족 아세요? 그러니까 저런 회사가 플랫폼 회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플 통해서 무언가 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다 플랫폼 회사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비즈니스 하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뭔가 막 돈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자본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막 어렵게만 느껴지던 게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쉽게 엄두를 낼 수 없고 이런 영역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요즘에는요 굉장히 심플한 비즈니스도 많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규모의 사이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배달의 민족은요 여러분 음식을 안 만듭니다. 음식점이랑 고객을 온라인상에서 연결시켜주는 회사예요. 맞죠? 자, 배달의 민족은요 매장도 없어요. 무언가를 생산하지도 않고 재고를 쌓아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은 고객들은 배달의 민족에 몰려요. 왜요? 예전에는 우리가 짜장면 먹으려면 그냥 중국집 그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했다면 지금 배달의 민족 들어가면 우리 동네에 중국집 다 나오죠? 네, 그럼 사람들 평점 후기 다 볼 수 있죠? 메뉴 다 볼 수 있고 네. 몇 분 만에 배달이 도착한지도 써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편하니까 그걸로 몰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몰리는 곳엔 당연히 생산자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런 게 플랫폼이에요. 카카오 택시 아세요? 카카오 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택시는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있던 택시 기사들과 고객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플랫폼 회사예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통 유통 방식과는 좀 다른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부자들의 대부분이 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부 1, 2, 3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대세가 된 비즈니스 형태가 저 플랫폼 형태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백종원이 있죠. 자,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백다방만 600개가 넘는데요.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백다방이. 그래서 백다방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이 대리점, 점포가 있습니다. 600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600개의 백다방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인 백종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 누가 써요? 소비자가 쓰죠. 소비자가 쓰는 돈을 가지고 저 매장도 돌아가는 거고 매장 점주도 돈을 버는 거고 백종원도 돈을 벌겠죠.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대리점 점주는 직접 파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파는 거예요? 직접 파는 거죠. 가게에서 커피를 직접 팔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백종원은 시스템으로 파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백다방이 있거든요. 여기 저기 백종원이 한 번이라도 와봤을까? 궁금해요 진짜. 안 와봤을 것 같아. 저 가게 주인이 저 가게를 오픈할 때 백종원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그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수해주는 아마 그 교육하는 사람도 다 따로 정해져 있고 다 직원 다 고용돼서 다 훈련 시켜주는 사람도 다 따로 있지 않겠어요? 백종원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대신에 이 백다방에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강의 끝나고 다 가서 하나씩 커피 먹으면 가게 매출 많이 올라가죠.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백종원한테 갑니다. 우리는 백종원을 보지도 못하지만 집에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안에서 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커피 먹을 수 있고 백다방 하나를 차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차릴 수는 있지만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를 분양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한테 주진 않죠.
이거는 백종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게 프랜차이즈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림 바뀐 거 보이세요? 네, 똑같습니다. 뉴스킨은요 플랫폼 사업이에요. 자, 일단 제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요. 매장도 없습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핸드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 사업과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제 머리에 있죠. 자, 제가 하는 역할은 뉴스킨 본사와 소비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뉴스킨으로 제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써요? 실제 뉴스킨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뉴스킨 사업자가 6,000명,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뉴스킨 쓰고 있는 소비자가 우리나라에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의 소비자로 인해서 7,000명이라는 사업자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품도 없고 재고도 없고 매장도 없지만 돈을 벌고 있어요. 즉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서. 저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비자들이 뉴스킨 제품을 계속 쓰면 저는 계속 돈을 벌겠죠.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는 거 아니냐? 그럼 일단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파는 게 어때서? 일단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 판다라는 거는요, 내가 제품을 10,000원에 떼와가지고 20,000원에 팔고 10,000원을 남겼어요. 파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팔 제품이 없어요. 제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뉴스킨 본사가 가지고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본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제품을 주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은 뉴스킨 본사와 고객을 연결시킨 겁니다. 소비자는 누구한테 주문해요? 본사에다 주문을 합니다. 본사가 배송을 해줘요. 저는 본사와 고객을 연결시킨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고객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객들을요, 별로 못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씁니다. 그들이 제품을. 처음엔 만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당신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컨설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걸 딱 알고 이해하는 순간 그 뒤부터는 본사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저는 빠지게 되죠. 그렇게 고객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 플랫폼 사업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본금이 들지 않아요. 매장을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 재고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형태죠. 자, 근데 더 나아가서 뉴스킨은요,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까지 띠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인 기업, 플랫폼, 무점포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뭐 이렇게 될 것. 다 그런 특징을 다 띠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저도 뉴스킨 소비자예요. 오늘도 뉴스킨 제품 뭐 사용하고 먹고 바로 뭐 하고 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소비자로만 남았으면 그냥 가성비 좋은 제품 그냥 쓰는 소비자로 그걸로 끝일 텐데, 저는 뉴스킨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왼쪽과 같은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고객들을 만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고객이 확보가 되니까 저가 뉴스킨에서 대리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대리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점포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뉴스킨은요, 무점포, 점포가 없는데 대리점이래요. 대리점인데 점포가 없어. 하지만 매출은 일어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저는 뉴스킨으로 대리점 사장님이 된 겁니다. 점포는 없지만 대리점에 준하는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소득을 또 벌게 될 것이고.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뉴스킨은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대리점들을 이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성하고 교육해서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구조를 띠고 있어요. 점포가 없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백종원이랑 제가 돈 버는 구조가 똑같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백종원은 음식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죠. 음식이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팝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리점으로부터 뭘 받아요? 네, 로열티, 커미션을 받아, 이렇게 수입을 받죠. 한 3점 몇 프로 이렇게 받는 걸로 알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대리점이 되고 나서 저와 같은 대리점들을 계속 만들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뭘 받아요?
저도 로열티 받습니다. 몇 프로? 근데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체계된 어떤 노하우와 매뉴얼이 카피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프랜차이즈의 시초가 어딘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프랜차이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 시초거든요. 원래는 프랜차이즈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내 동네에서 내 가게 장사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 맥도날드가 처음으로 이 프랜차이즈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게 햄버거 참 맛있고, 내 가게 햄버거의 레시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노하우도 참 출중한데, 내 햄버거를 내 동네 사람들만 먹기 아쉽다. 이걸 미국 전역에 먹게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이제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각각의 점주들을 앉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하게 하고 거기서 발생한 돈의 일부는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한 겁니다. 소송 걸렸어요, 바로. 왜냐면 그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네가 왜 가져가냐는 거예요. 나는 내 가게에서 내가 장사한 거를 돈을 벌어야지 저 가게 매출을 왜 네가 가져가냐, 일부를. 그 불로소득 아니냐, 그거 문제 있는 거다. 그 소송 걸렸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맥도날드가 이겼어요. 이긴 근거는 로열티를 받아도 된다. 그 이유는 이 가게의 브랜드 가치, 이 가게의 레시피, 매뉴얼, 노하우, 이게 다 저 가게로 넘어갔잖아요. 그 값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 핵심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프랜차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다 가치가 좀 다르죠. 스타벅스급의 프랜차이즈도 있다면 이것도 프랜차이즈야?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프랜차이즈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친구가 주씨 아세요? 주씨? 그걸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가게를 한 번도 운영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씨를 처음 차렸을 때 그 주씨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배우겠어요? 주씨 본사에서 알려줘야지. 그거를 며칠 배웠냐 물어봤어요. 그때 이틀 배웠대. 이틀. 그러니까 인수인계 수준이야 그냥.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맹점 돈 있어가지고 하나 차리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배우셔야 되는 줄 아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뭘 교육받을까요?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책이 이마이 두껍습니다. 책이. 그 여러분들 다 공부하고 그 수료해야 낼 수 있어요. 돈 있다고 그냥 내주는 게 아닙니다. 돈 갖고 온다고 아무나 내줘? 그랬다 그 사람이 영업 잘못해서 그 브랜드 이미지 따져지면 전체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나 안 내준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교육 다 시켜서 내보냅니다. 심지어 청소하는 방법도 가르친대요. 청소하는 방법. 청소 그냥 열심히 저 청소 잘하는데요. 아니요. 걸레로 이 테이블을 몇 번 훔치고 빨아야 되는지까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청소도 하면 안 돼. 그런 교육까지도 너무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 있어서 나 저 가게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도 그 교육 시스템에서 1년 교육 딱 받고 나오면 잘할 수 있게끔 세팅시켜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그 가맹점 차리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가맹비가 계속 비싸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스타벅스 한 20억이 넘잖아요. 그죠? 예. 돈이 있는데도 안 내주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가치가 높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결국은 얼마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그 교육 시스템과 매뉴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 제 목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어쨌든요. 중요한 건 이제 백종원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 많은 가맹점. 여러분,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준 기회가 뭐예요? 제품 좀, 백다방 커피 맛있으니까 좀 드셔보세요 한 거예요? 아니죠. 백다방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 제 브랜드 가치, 제 노하우, 매뉴얼 다 드릴 테니까 당신 이름 걸고 동네에 어설프게 카페 차리는 것보다 백다방 차리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특화된 교육이 당신에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해서 당신이 대신에 당신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저한테 일정 부분 로열티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백종원이 하는 비즈니스 형태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뉴스킨 제품 좀 써보세요 한 게 아니에요. 나랑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자. 뉴스킨이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가치가 있는데 네가 계속 직장 다니는 것보다 뒤에서 뉴스킨 사업을 투잡으로 준비해보면서 어느 순간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뉴스킨으로 나랑 같이 키워보자.
뉴스킨에 이런 시스템과 이런 교육과 이런 제품과 이런 아이템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그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의 기회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처음 초대돼서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초대하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나 할 텐데 그분이 나에게 준 기회가 그겁니다. 당신이 뉴스킨 사업을 나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당신이 뉴스킨 사업을 잘 되면 당신 소득의 일정 부분이 나한테 오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나요? 아니에요. 이게 뉴스킨 본사에서 주는데 어쨌든 구조가 같죠? 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을 끌어들인 건가요? 이게 끌어들인다라,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저 오해하면 사람 끌어들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근데 끌어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나쁜 일에 끌어들일 때 끌어들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럼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을 끌어들인 건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 아닌가요? 돈 벌 기회를. 예,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백다방이 또 다른 백다방을 이렇게 분양할 수 있나요? 이거는 백종원만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근데 뉴스킨은 여기 있는 제 동생인데요.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 동생이 또 다른 사업자에게 이렇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 가져가 보면 이게 이제 백종원과 뉴스킨 사업의 차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저의 1대 대리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의 5% 로열티를 받아요. 만약에 이번 달에 제 동생이 1,000만 원 매출을 일으켰다. 그럼 제 동생도 뭐 한 3,400만 원 수입을 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동생이 일으킨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 저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제가 제 동생을 끌어들였으니까. 네. 제가 제 동생한테 사업을 이야기했고 저가 가지고 있던 사업의 경험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교육했기 때문에 제 동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5%는 로열티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제 1대 사업자들도 이렇게 자기의 1대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럼 제 동생도 여기 있는 2명이 발생시키는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아가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요 2대에서 만들어진 매출이 저한테도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저한테 들어와요. 몇 프로? 또 5%입니다. 2대. 저는 처음에 저한테 이 질문을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저한테 2대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제가 3.5?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2대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1대는 내가 만든 건데 그 1대가 만든 2대는 저는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도 제가 5%를 받는다는 거예요. 3대도 5%입니다. 4대 5%, 5대 5%, 6대 5%. 7대부터 못 받아요. 7대부터는 수입 관계가 없습니다. 뉴스킨은 나로부터 1대부터 6대까지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대리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리고 그 대리점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회원들, 소비자들이 구축이 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의 5%의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백종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0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2,000개가 다 1대입니다. 백종원에. 그쵸? 백종원은 2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나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나중에 뭐 20대, 30대까지 막 계속 확장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수입의 권한은 나로부터 딱 6대까지. 예로부터 6대까지. 예로부터도 6대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층까지 아파트가 있다면 내가 1층에 살면 나는 1층부터 6층까지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3층에 사는 사람부터는 3층부터 8층까지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10층에 사는 사람은 뭐 11층부터 뭐 16층까지 받을 이런 개념처럼 계속 이 네트는 확장이 되겠지만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 그 구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개념으로. 자, 그러면 1, 2, 3 저로부터 3대에 있는 이 친구가 제 수입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 친구는 본인으로부터 또 6대니까. 그러니까 저 3대에 있는 이 친구의 4, 5, 6대는 저한테는 7, 8, 9대니까 전 못 받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간다 보시면 좋고요. 제가 만약에 1대부터 6대까지 안에 100개의 대리점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한 명의 대리점이 소비자를 다 20명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로부터 뉴스킨을 쓰는 사람은 결국 몇 명인 거예요? 2,000명이죠? 2,000명. 근데 2,000명 중에 내가 직접 만든 소비자는 20명이죠? 그럼 나머지 1,980명은 저로부터 6대 안에 있는 대리점들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근데 저는 그 전체 2,000명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에 만약에 그 2,000명이 한 달에 10만 원씩 쓴다. 그럼 매출이 월 매출이 2억이죠. 2억에 5%면 1,000만 원이네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저 뉴스킨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프랜차이즈 대리점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런 비즈니스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내가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 이 5가지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자, 1번 뭐예요? 내가 먼저 뉴스킨 제품을 체험하고 나부터 매니아가 되는 겁니다. 매니아가 뭐예요? 너무 뉴스킨 제품을 좋아하는, 뉴스킨 아니면 못 쓰는 그런 나부터 충성 고객이 내가 먼저 되는 겁니다. 자, 2번.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 배워요?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 사업을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배워야겠죠. 자, 그리고 배운 대로 나와 같은 매니아 소비자들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다면 나는 뭐가 돼요?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는 겁니다. 즉 1대 사업자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몇 명 정도? 한 6명 정도. 그리고 이 6명이 1번부터 4번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교육합니다.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나의 유통망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확장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 안에서 6차까지 안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 이게 맥시멈 15%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그거는 따로 초대해 주시고 여쭤보시고, 아무튼 요게 우리 사업의 어떤 사업 전개하는 방법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근데 여러분 이 사업을 조금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 2번을 안 하고 3, 4번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보상 수입 구조를 이해해 보니까 고객을 만들면 되고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네. 근데 왜 그 고객이 당신한테 쓰겠어요? 그죠? 왜 그 사람이 당신이랑 사업을 하겠냐고.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공부도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적인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우고 노력을 하면서 그걸 원해야지. 자꾸 1, 2번은 안 하려고 그래. 제품 나도 잘 쓰지도 않고 임상도 잘 안 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공부나 이런 시스템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꾸 결과는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3, 4번을만 하려고 하고 결과만 내고 싶어서 그래서 다단계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어주려면 내가 1, 2번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3, 4번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돈을 쓰는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제품을 쓰려면 제품이 웃어야 됩니다. 사람 얼굴 보고 한 번 정도 써줄 수 있는데 제품이 좋지 않으면 2번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소비자가 2번이 아니라 20번, 200번, 10년, 20년을 계속 쓰는 제품이 되려면 그건 제품의 우수성으로 승부를 해봐야 되거든요. 뉴스킨 제품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전 세계 최고의 제품입니다. 지금 2017, 18, 19, 20 뭐 이렇게 4년, 5년 연속 전 세계 특히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는 전 세계 1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제품의 스펙들이 있지만 뭐 제품 설명한 시간 아니니까 다른 제품 강의 시간을 통해서 뉴스킨 제품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에이즐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화에 관여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먹는 거, 식습관, 생활습관, 뭐 자외선일 수도 있고, 뭐 활성산소, 과도한 운동, 뭐 흡연, 뭐 다양한 거가 우리 인간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내가 노력에 의해서 좀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식습관 이런 거 좀 잘하면 되니까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노력으로 컨트롤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노화는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유전적인 노화를 근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전 세계에서 뉴스킨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세요, 근데? 믿으세요. 공부 좀 해보시고 좀 알아보시고 하면은 그래서 2007년 이후부터 뉴스킨은 이 에이즐락 기술이 들어간 신제품을 매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 그런 제품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진짜로 의학적 기술 빌리지 않고 화장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믿겨지세요? 저희 어머니 사진을 갖고 제가 장난치진 않겠죠? 네. 한 달 임상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뭐 썼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갈바닉을 했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60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180도를 같이 쓰고 계셨고, 그 다음에 리프트팩을 매일 저녁에. 끝. 그 돈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0만 원도 안 될걸요? 그 돈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킨 회사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데요. 저는 뉴스킨 본사를 3번 갔다 왔거든요. 2015년, 17년, 19년 이렇게 해서 미국 본사를 직접 갔다 왔는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여야 하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계속해서 제품을 공급해줘야,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제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배송해주고 이런 서비스 다 본사가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사에 대한 설명도 뭐 다 많이 할 수 있지만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100만 장자를 가장 많이 배출해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 그렇듯이 기업도 신용 평가 등급이 있거든요. 기업에 매기는 신용 등급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단계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아시아권에는 그 가장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가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뭐 이런.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이렇게 하면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안 와닿았던 거예요. 왜냐면 뉴욕 증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사법고시 합격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와 공부 진짜 열심히 검증된 거죠.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법고시 합격한 것만 사실이라면. 근데 사법고시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저도 처음에는 뉴욕 증시가 뭐야? 뉴스킨이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어떤 회사를 포브스지가 공신력 있는 잡지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하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뉴스킨은 너무 대단해 보이고 차라리 이 시간에 나를 검토할 걸 괜히 회사 검토하는데 시간 쏟았네라는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드는 대부분의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뉴스킨 하니까 좋은 얘기만 물론 하겠지만은 괜찮지 않나요? 회사든 제품이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이게 좋다 하더라도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내 일이 되어지는 거지 뭐 이게 좋은 거랑 나랑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제품을 써줄까? 누가 나랑 사업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자, 요거 좀 정리해드리면,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 없고 인맥 없고 자본 없고 능력 없고 자신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비즈니스 형태가 있지만 비즈니스는 원래 아무나 못해요. 리스크도 크고 자본금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1930년도에요. 하버드 대학교 석사 논문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 발표됐어요.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모델이 발표된 거예요. 근데 이 사업 모델이 만들어진 목적, 이런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 이게 탄생 배경입니다. 근데 현실화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많은 이런 지금 택배 기술이나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70, 8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아메이를 출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고 동시에 그런 회사의 짝퉁 같은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회사들도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루이비통 진퉁이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그죠? 근데 짝퉁이 있다는 거는 진짜가 좋기 때문에 짝퉁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짝퉁을 만들 가치가 없는 거는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 안 좋은 피라미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우리나라에만 종류가 6,000가지 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좀 똑똑해서 그런 거를 좀 판별할 수 있는 상식적인 눈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 모델이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업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엄두를 잘 못 낼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하니 중요한 건 저는 아까 4분면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 넘어가려면 결국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소리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게 유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전 미국 대통령이자 엄청난 이 자산가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모든 자산을 잃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뭘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그런 저명한 사람이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걸 한다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게 그래서 니네가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과 난 이렇게 생각이 달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는 아는 겁니다. 모든 걸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직장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노가다 뛴다. 다시 이 사람은 자기의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본인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도널드 트럼프가 아는 거죠. 저한테 굉장히 큰 또 확신을 주었던 영상이라 보여드렸고요. 자, 평범한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자, 웬만한 걸 뉴스킨 본사가 다 해요. 회사가 제품 연구개발, 생산, 회계, 법무, 반품, 배송, 물류, 등등등 전부 다 뉴스킨 본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 차렸으면은 내가 직접 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뉴스킨 본사가 웬만한 걸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본사가 단 한 가지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광고 마케팅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유통을 못 합니다. 본사는. 여러분들이 돈 다발로 싸들고 뉴스킨 본사 가서 제품 사러 왔습니다. 해보세요. 본사는 제품을 못 줘요. 여러분들한테. 왜요? 본사는 판권이 없습니다. 판권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소비자들에게만 있습니까? 뉴스킨을 쓰고 있는 소비자 중에 한 명한테 가서 사야 돼요. 판권이 소비자들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뉴스킨 본사와 내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뉴스킨 본사는 유통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하는 기업. 나는 유통을 하는 1인 기업. 기업 대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1인 기업으로서 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회원 유통망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회원 유통망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방식과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해서 나의 유통망을 계속 확장시키고 6차 레벨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온라인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뉴스킨 말고 딴 거 이렇게 해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뉴스킨이 유명합니다. 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만큼은 뉴스킨을 따라올 수 있는 네트워크 회사가 없어요. 체계적인 교육 이런 시스템들 또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이런 교육도 굉장히 체계화됐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트레이닝 교육을 하고 또 사업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독서하고 또 사업가적인 이런 마인드나 성장을 위한 그런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 시스템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뉴스킨 사업은 내가 잘할 자신이 있을 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 배울 자신이 있을 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어떻게 잘할 자신이 있었겠어요. 저는 직장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근데 내가 잘할 자신 없어도 열심히 배워봐야겠다. 근데 배워보다 보면 아는 게 많아지고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취업난이라며 지금 보면은요. 구직 단념자가 60만 명. 취업 못한 사람이 아니고 취업을 포기한 마음속에서 나 안 해. 포기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또 이제는 많은 우리가 철밥통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안정적인 직장에서도 이제 막 30대 후반만 돼도요. 이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란 이름 하에 계속 잘려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또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켰고 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또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또 우리의 수명은 길어졌죠. 이 타임지 기사에 지금 태어난 애들은 14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명이 길어진 시대예요. 일자리는 줄고 있고 취업은 잘 안 되고
세상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초중고 이 제도권 교육 시스템은 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하는 학교 교육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는 시대에 계속 맞춰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여러 정보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업 못해 불안하신가요? 취업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미국은 프리랜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수입의 경로. 지금 성인이 돼서 은퇴할 때까지 한 사람이 이직을 6번 하는 게 평균이래요, 우리나라. 근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 한 번에 수입의 경로를 6가지 이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몇 군데에서 벌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 경로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프리랜서를 위한 수입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포브스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훌륭한 프리랜서 보상 모델, 수입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서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수단 구조로서 이 뉴스킨 그 수입 구조를 따라해라. 뉴스킨의 수입 모델이 이 프리랜서 보상 모델로서 가장 이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좋은 이런 모델이니 많은 기업들 이 보상 모델을 참고하라고 나온 이런 기사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뉴스킨 다 성공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하신 분, 저도 그랬어요. 그럼 그거 하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막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제가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어리석은 질문도 했습니다. 제가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줄 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요, 100명이 뉴스킨을 하면 95명은 성공을 못 하던데요. 5명 정도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뉴스킨 성공 확률이 5%밖에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뉴스킨 성공 확률이 몇 프로냐 물어보면 저는 100%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95%는 성공할 노력을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삼성에 예를 들어서 삼성에 100명이 그 신입사원으로 뽑혔는데 그 100명 중에 임원이 될 확률. 예를 들어 1%라 칩시다. 100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99명은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자리가 없던 거죠. 한 자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99명은 될 수 없는 게 정해진 겁니다, 애초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 100명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10kg 빼겠다. 100명이 도전했어요. 자, 100명이 다 성공할 수가 있나요? 구조적으로?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걸 해낸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5자리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95명은 뺄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다이어트 안 하려고요. 왜? 제가 봤을 때 성공 확률이 제가 보니까 5%밖에 안 돼서 저는 5%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다이어트 안 할래요. 다이어트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다. 다이어트는 네가 성공한 사람들이 한 노력을 그대로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닌가요? 뉴스킨 사업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밖에 있는 일들은요. 근데 저렇게 길게 해도 돼요? 아니, 너무 이렇게 집중해 주셔가지고 딱 5분만 더 써도 돼요? 밖에 있는 대부분의 일은요. 걸르고 뽑아요? 뽑고 걸러요? 걸러내고 뽑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울대에 갔다. 그럼 서울대 갈 만한 놈이니까 뽑힌 겁니다. 맞죠? 갈 만한 실력을 갖췄으니까 서울대 합격한 걸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기업 삼성에 들어갔다. 삼성에서 원하는 기준 조건 맞췄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걸러내고 뽑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반대예요. 뽑고 걸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나 들어옵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 손 다 든 거야. 다 가고 싶겠죠. 다 합격시켜 놓은 겁니다, 걔네를. 서울대 입학증 다 준 거예요. 대신 졸업할 때는 정상적으로 서울대 졸업하는 학생들 실력 갖춰서 졸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공부 책 한 자 안 본 사람도 서울대 합격해 있는데 걔는 서울대 졸업생 실력 맞춰 졸업하려면 그 초등학교 거부터 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 합격은 했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돼서 합격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뉴스킨 사업은요. 시작 모습과 성공자의 모습 사이의 갭이 너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면 오늘 들어보고 나 이거 할래 하면 오늘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상태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갭을 좁혀야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갭을 좁힐 생각은 안 하고 뉴스킨 적당히 발 걸치고 한두 달 해보다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킨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뉴스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할 짓을 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뉴스킨이 안 된다고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뉴스킨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만뒀냐? 내가 성실하지 못했어. 내가 뉴스킨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 내가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숙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그건 이거랑 똑같아요. 다이어트 맨날 실패하는 사람이 야 다이어트 하지 마. 다이어트는 안 돼. 왜? 내가 해봤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안 되는구나. 그럼 나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쥐가 뭐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뉴스킨은 5%밖에 성공 못하는 이유는 5%만 성공할 노력을 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뉴스킨 왔을 때 7,000명이 뉴스킨 사업자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일주일 지나고 바뀌었습니다. 똑바로 하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되겠는구나 이거. 나머지는 그냥 발 걸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되니 안 되니 뭐 이러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원하는 결과와 상식적인 대가 지불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고 싶은 학생이 어떻게 공부할 거야 물어봤더니 하루에 20분 공부할 거래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뭐라 얘기하겠어요?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10분 공부, 20분 공부해서 서울대 어떻게 갑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저요 서울대 갈 건데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3년 살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걸 하기만 한다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10분 하루에 10분 시간 날 때 그냥 좀 틈틈이 공부하려고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울대 가기에 상식적인 노력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은 노력을 늘리든가 대학 목표를 줄여야겠죠. 뉴스킨 사업도 똑같아요. 뉴스킨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고 한 달에 1,000만 원 직장에서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뉴스킨으로는 일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뉴스킨에서 만들고 싶대. 네. 여러분 1,000만 원의 권리 소득이 만들려면요 최소한 50억짜리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0억의 건물을 소유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400년 모아야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뉴스킨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노력을 보잖아요. 야, 편의점 알바도 니처럼 하면 바로 잘려 하는 모습으로 뉴스킨을 합니다. 그래놓고 뉴스킨이 안 된대.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킨을 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 알바생도 주말에 내가 편의점 알바 2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기로 했어. 지하철 딱 내렸는데 1시 58분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늦잠 자도 막 씻지도 않고 모자 눌러 쓰고라도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뉴스킨 사업자들은 늦잠 잠기면 그냥 자요. 왜냐면 뉴스킨은요, 남이 날 통제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 플랜, 계획, 내 사업하는 노력들 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에게 통제받으면서 살아왔지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본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개발하고 이 안에서 자기 관리하는 능력,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안에서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지식이나 실력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사업이 되어지는 거지 무슨 하루아침에 들어와가지고 뭐 2-3달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자, 이 사업의 가치는 평범한 내가 사업을 배울 수 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원 유통망을 계속 구축하고 그 안에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 있다는 것이지 이 사업이 시작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직장 전 안 다녀봤지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면서 느낀 겁니다. 시스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벌어주는 도구가 전 직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준다고 계약서 쓰셨나요? 네. 사실은 잘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회사라는 곳에서 나를 고용해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을 줄 때 그때
뒤에서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냐면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직장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따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그곳에만 있는가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의 미래가 너무나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요.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에 돈 들어오는 방법, 저게 바로 시스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뉴스킨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거는 어디서든 만들어내야 되는 구조이고 그 중에 하나 뉴스킨인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뉴스킨 사업 제 강의 하나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또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현재 나의 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안내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가이드라인 짜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